네, 안녕하십니까. 전 공인예술단체 극단인형인의 대표이자 연출을 맡고 있는 유성균입니다. 시를 쓰던 작가에서 시를 만드는 작업으로 전환해서 한 20여 년, 30년 가까이 되네요. 예, 공연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. 공연예술 분야에서 그 예술가 박스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그간 놓쳐왔던 예술교육의 참 중요한 점을 건드릴 수 있겠다.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을까. 예를 들어서 예술가의 언어로 교사에게 전달이 된다면 교사가 학교의 언어로 혹은 학생과의 관계 속에 필요한 언어로 재해석해서 그 대상의 연령이나 모든 수준에 맞춰서 전달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예술의 현재적 고민을 전달하는 데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프로젝트가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것보단 저희에게나 학교에게나 이 자체가 계속돼야 될 어떤 질문이고 또 그 질문에 따른 답을 찾기 위한 탐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유성균이라고 합니다. 연출가로 주로 활동하고요. 배우가 아닌데 배우 훈련법을 공부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뽀시락뽀시락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. 연수를 총 2번을 했고요. 2번째 연수에서는 3분이 참여하셔서 1박 2일로 탐험박스의 어떤 개요에서부터 학교의 선생님이 교환을 짜실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까지 1박 2일 총 15시간에 걸쳐서 진행했던 연수였던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루트를 만든다 그래요. 고속도로 내듯이 별 그림처럼 한 개의 루트를 만들게요. 중복되지 않게. 그래서 시작한 사람부터 끝나는 마지막 사람이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. 일종의 저한테 선입견이 있었다면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선생님들은 남을 움직이게 하지 자기들은 움직이기 싫어할 거다. 그런데 이번에 좀 그 상식이 좀 깨졌던 것 같습니다. 선생님들은 어쩌면 더 움직이길 원했던 것 같아요. 도리어 제가 좀 죄송했던 게 탐험박스를 둘러싼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와 그 주제에 접근하는 이 개념적인 것들을 좀 많이 전달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시간을 좀 덜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좀 죄송했습니다. 문제가 생겼을 때 지나가면 사고입니다, 사실은. 지나가지 말고 멈춰야 돼. 멈춰서 내 몸에 딴 걸 조정을 해야 돼. 소위 말해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허리를 펴거나 시선을 멀리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 2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관찰이라고 해요. 자기 몸을 관찰하게 되고 또 상대방의 움직임을 볼 때 이제 관찰에 눈이 생겨요. 아, 제가 다리를 이러고 하니까 안 되지. 교육적 의미이기 이전에 살아가는 것에 2가지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자기주도성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같이 살아갈 것인가. 근데 이 2개는 사실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수평적으로 같이 가는 거가 어떻게 가능하냐. 이 2마리 토끼를 놓고 고민하는 어떤 첫 번째 단계가 결국 보는 행위, 모른다, 알아가야겠다. 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 객체성이라고 할까요? 나도 이 세상의 하나의 중요한 객체다. 한 부분이다. 라는 것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역할들을 해나간다. 그랬을 때 주도성과 이 협력성을 동시에 가지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. 그게 교육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교육적 전제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또 탐험박스의 그 자체가 주제이기도 합니다. 예. 우리가 구별짓기라는 개념을 선생님들이 일부러 좀 노트해 두셨으면 좋겠어요.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가장 상식적인 게 구별짓기거든요. 이 행위가 문화적으로는 아까 개체성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개념에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탐험박스는 탐험 계획에 따라 탐험가가
어떻게 짐을 꾸리느냐의 문제지. 탐험 박스가 제시해주는 그 자체가 의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는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탐험 박스라는 걸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. 제공이자 곧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 그 제시가 틀에 박힌, 그러니까 정지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이를테면 짐을 쌀 때 빤스나 흰 옷은 이렇게 조그만한 파우치에 넣고 뭐 씻을 거리 아니면 뭔가는 탁 손에 넣으면 나올 만한 이런 식으로 분명히 사람마다 여행하는 스타일 따라서 성격 따라서 혹은 여행지나 기간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거든요. 탐험 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탐험 짐을 다시 싸야 되는데 제가 우려했던 건 박스를 제공해 드리면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이건 선생님들에게 그래서 권고드린 게 아이들의 상상력을 막는 입장이 될 게 아니라 독려하는 입장이 돼요. 그러니까 이 물건 뒤집어도 상관없다. 마음대로 다시 재구성해라. 결국 그 말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구별짓기라는 걸 선생님뿐 아니라 아이들도 짐 싸기와 마찬가지로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탐험, 여행, 뭔가를 알기 위해서 책상 정리하듯이 뭔가를 알아나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도 분명히 작용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탐험 장비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. 실제로 탐험을 간다면 그래서 등산용품점하고 막 다니면서 그랬는데 성격이 너무 주도적인 오브제는 상상의 여지가 도리어 없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일상으로 같은 개념인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자. 그래서 이제 일상 오브제 중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추억 오브제? 그러니까 아이들의 연령을 상상했을 때 걔들에게서 잊혀진 혹은 추억이 될 만한 오브제 그룹은 뭘까?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 뭔가를 탐색한다고 우리가 구해올 만한 뭐 돋보기나 이런 것처럼 그런 오브제는 뭘까? 이런 식으로 탐험에 빗대가지고 그룹핑을 해서 일상 사물에서 최대한 뽑았습니다. 한 60가지 되더라고요. 우리가 준비한 탐험 박스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아이들에게 전달할까가 제일 첫 관심이고 이제 그 다음은 그걸 아이들은 어떻게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까? 아이들의 자기 개입이 일어나게끔 조금 자꾸 유도 좀 해주십시오. 왜냐하면 예술이냐 교육이냐를 떨어뜨려 놓고 차이점 한 개를 놓고 보면 자기 개입 문제 같아요. 아이들은 자기 개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. 무얼 하든 아이들은 제 길을 가는 것 같아요.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저기서 살아남고 있다는 게 보여요. 그런데 하물며 탐험 박스, 낯선 박스를 보고 물건들을 선택할 수 있고 선생님은 어쨌든 그것들을 아이들이 이야기로 전환시키고 뭔가를 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막 한없이 어려운 개념까지 들어갔다 나오면서 막 시나리오를 짜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저 아이들이라면 준비 덜 된 것까지도 준비가 된 것처럼 만드는 힘이 있구나. 이제 그런 데서 예술은 죽었다. 그냥 아이들이 멋대로 한 걸 기록 잘하는 게 최고겠다.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이 프로젝트 자체가 전 굉장히 잠재성이 크고 또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발전시켜 나가면서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.